네, 안녕하세요. 발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건후병원 박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 인대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 방법, 의사의 선택, 병원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수술 방법에 따라서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아시는 것이 아마 수술 선택에서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발목 인대 수술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시경 봉합술이 있고요. 내시경 봉합술은 이제 흉터가 좀 적고 정거비 인대만 하나만 꼬매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절개 봉합술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미세 절개를 하는데 절개하는 경우는 정거비와 종비를 꼬매기 때문에 단점은 흉터가 어느 정도 남지만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실패하거나 너무 인대가 없거나 관절이 너무 유연한 과체중인 분들은 인대 이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내시경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내시경 관절경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워낙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의사님들도 관절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관절경 내시경이 모두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절개를 하지 않는다, 내시경으로 한다, 관절경으로 한다, 수술이 아닌 줄 아세요. 근데 관절경 수술도 수술은 수술이죠. 그래서 관절경으로 인대를 봉합하면 좋은 점은 구멍 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흉터가 적어요. 저도 사실은 뭐 관절경으로 인대 봉합하는 경우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수술은 오히려 더 쉽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숙련도라든가 그리고 내시경을 할 때는 이런 앵커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앵커를 내시경을 통해서 인대가 붙는 자리에다가 이 앵커라는 거는 이제 실이 달린 닷이에요. 이 닷을 내리는 거죠. 뼈에다가 뼈에 앵커를 받고 여기에 달린 실을 인대를 꼬매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걸 내시경으로 하는 건데 이제 내시경 봉합술은 1차적으로 좋은 점은 일단 흉터에 대한 거 그리고 단점은 아주 간혹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실을 뜨는 경우에 신경을 같이 좀 당겨서 꼬매는 경우가 신경 손상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만 그런 신경 손상의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앵커의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시경 숙련도도 중요하고 이 앵커가 적당한 자리에 박히고 그 앵커에 달린 실을 인대를 잘 엮어서 튼튼하게 봉합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이 앵커를 쓰면서 뼈에서 앵커가 빠져가지고 몇 개월 만에 저한테 재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재수술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시경으로 앵커를 박아 수술하다 보니까 정거비인데 또 하나만 꼬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발률이라든가 좀 높을 수 있고 아마 인대의 강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이 적게 나가시고 손상이 심하지 않고 불안정성이 아주 심하지 않는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관절경, 내시경 인대 봉합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절개봉합술은 단점은 인대 부위를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2에서 3.5cm 전으로 뼈의 크기에 따라 절개를 하는데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정거비나 종비를 2개 꼬매기 때문에 매우 튼튼해요. 수술도 저 같은 경우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절개할 때도 이렇게 앵커를 2개나 3개 써서 하는 의사분들이 있는데 이 수술 방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앵커를 쓰는 경우에는 앵커가 빠지거나 아무래도 강도가 저 같은 경우는 비골부, 인대가 붙는 자리에다 이 뼈에 작은 홀을 만들어요. 그 홀에 정거비, 종비인대 관절막을 당겨서 같이 꼬매주기 때문에 이 뼈 안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앵커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저는 녹는 실만 쓰는데 이 뼈에 홀을 만들어서 녹는 실을 꼬맨 경우와 강도가 달라요. 어찌됐든 간에 절개봉합술은 내시경 봉합술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튼튼한 편이고, 단점이 있다면 의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수술 시간이라든가 통증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흉터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과한 손상이 아닌데 관절경 봉합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절개 봉합술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절개 봉합술은 사실 숙련도만 되면 합병증이 많지는 않아요. 단점은 흉터,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경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경 손상은 대부분 비골 신경이 많은데 아주 드물게는 이 바깥쪽에 있는 비복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보통 절개를 종비인대 끝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은 되게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대 이식은 인대가 없거나 여러 수술이 실패하거나 과체중인 환자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아주 드물게 하는 거고, 인대 이식을 권하는 병원이 있는데 인대가 남아있고 특별히 과체중이거나 너무 관절이 심하게 과유연한 경우가 아니면 내시경 봉합술이나 절개 봉합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대 이식은 아주 드물게 시행을 한다. 근데 좋은 점은 수술이 잘 이루어지면 매우 튼튼해요. 정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를 본인 게 아닌 알로그래프트
소프트웨어죠. 동종 인대를 이용해서 전거비와 종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탈로 된 스크루나 아니면 녹는 스크루를 이용해서 그 인대를 고정하고,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단점이 있다면 수술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잘 된 경우에도 너무 튼튼하면 발목 운동 범위에 좀 쉽게 말하면 뻣뻣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본인 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 발목이 턴아웃 할 때 약간 어색하거나 예전 발목 같지 않은 좀 어눌함, 호소를 가끔 있고요. 특히 인대 이식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는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풀리지만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인대를 당겨서 꼬맬 때 그 신경도 같이 당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오지만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목 인대 수술은 환자분에 맞는 방법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관절경 봉합술이 가장 편하거든요. 왜냐면 제일 수술이 간단하니까. 근데 수술을 한 가지 고집하는 게 아니고 관절경 봉합술을 할 때도 있고, 환자분이 너무 운동을 좋아하고 심한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전거비와 종비를 같이 꼬매주는 절개 봉합술이 예후가 좋을 수 있고, 아주 드물게 인대 이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 물론 의사가 해야 되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의 수술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의사분들을 만나는 게 환자분한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